많은 분들이 잠 못 드는 밤의 고통 속에서 수면제를 가장 빠르고 쉬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의존하십니다. 저 또한 한 달에 한두 번은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새벽까지 뒤척였던 경험이 있기에 그 막막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쉽게 찾는 그 알약이 과연 진짜 해답일까요? 여러 연구들을 보면 수면제를 복용한 10명 중 8명은 다음날까지 머리가 멍한 숙취 효과를 경험하고 장기적으로는 약에 대한 의존성이 생겨버립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인지 기능을 떨어뜨려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죠. 이처럼 수면제는 잠 못 드는 증상을 잠시 억제해 줄 수는 있지만 불면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뇌와 몸의 시스템을 교란시켜 더 깊은 문제로 이끌어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왜 수면제가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지 그 명확한 한계와 위험성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안한 밤을 찾아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창 원장입니다. 수면제를 드시다가 끊으려고 할 때 이상하게 불면증이 더 심해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걸 반동성 불면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현상이야말로 수면제가 가진 가장 큰 함정이자 우리가 약을 끊지 못하게 되는 의존의 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의 생리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수면제, 특히 벤조디아제핀이나 졸피뎀 같은 약물들은 뇌의 흥분을 억제하는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강제로 활성화시켜 잠을 유도시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좋죠. 하지만 우리 뇌는 굉장히 똑똑해서 외부에서 약물이 계속 들어오면 이제 내가 직접 가발을 만들거나 활성화시킬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일하는 법을 놓쳐버립니다. 뇌의 가바 수용체는 둔감해지고 그 숫자도 줄어들게 되죠. 이걸 내성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약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진정시키는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극심한 불안과 각성 상태에 빠집니다. 잠들기 전보다 훨씬 더 격렬한 불면이 찾아오는 반동성 불면증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환자분들은 잠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약 때문에 뇌의 자연스러운 수면 조절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약 없이는 잠들 수 없는 상태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약 없이 꿀잠을 자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밀, 뇌를 재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수면의학계에서는 만성 불면증 환자에게 약물보다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를 가장 먼저 시도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 위생이라고 해서 잠들기 전에 카페인 피하기, 침실을 어둡게 하기 같은 생활 습관 교정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인지행동 치료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조화된 뇌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만성 불면증 환자의 뇌는 침대는 잠 못 드는 고통스러운 공간이다. 밤은 불안과 싸워야 하는 시간이다. 이것처럼 잘못된 연산을 하도록 조건화되어 있는 것이죠. 인지행동 치료는 바로 이 잘못된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치료입니다. 예를 들어 자극 조절 치료를 통해 졸릴 때만 침대에 눕고 15분 이상 잠이 안 오면 즉시 침대에서 나오는 훈련을 반복합니다. 이를 통해 침대는 오로지 잠을 자는 편안한 곳이라는 인식을 다시 새겨주는 거죠. 수면 제한 치료를 통해 불필요하게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줄여 수면의 효율을 높이고 인지 재구성을 통해 오늘 8시간 못 자면 내일은 망할 거야. 수면에 대한 비합리적인 생각을 찾아내고 교정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약물과 차원이 다릅니다.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수면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죠. 약은 끊으면 효과가 사라지지만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내 뇌에 새겨진 건강한 습관은 평생 지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인지행동 치료를 최우선 표준치료법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뇌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첫 번째 비밀이었다면, 두 번째 비밀은 우리 몸의 더 근본적인 곳,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최근 과학계에서는 불면증을 더 이상 뇌나 심리만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몸 전체의 시스템, 특히 장내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장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고속도로를 통해 서로 긴밀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놀랍게도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우리 기분과 수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세로토닌이죠.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이 세로토닌은 안정적인 기분뿐만 아니라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뇌가 아닌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잠을 잘 때 꼭 필요한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바로 이 세로토닌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장에서 세로토닌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으면 멜라토닌 역시 부족해져서 깊은 잠을 잘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불면증 환자분들의 장내 환경을 분석해보면 특징적인 미생물 불균형이 관찰됩니다. 장 건강에 필수적인 유익균, 특히 항염증 물질과 신경전달 물질 생성에 기여하는 페칼리박테리움 같은 균들은 주로 들어있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유해균들은 증가해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장 건강 악화가 단순히 소화 문제를 넘어 수면 호르몬 생산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 없이 꿀잠을 자기 위한 두 가지 핵심 비밀은, 첫째, 잘못된 수면 습관이 각인된 뇌를 재훈련하는 것. 둘째, 수면 호르몬의 원료를 만드는 공장인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 임상에서 이 두 가지 원리를 통합적으로 적용합니다. 먼저 환자분의 생활 습관과 수면 패턴을 면밀히 분석해서 인지행동 치료의 원칙에 따라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동시에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식단 조절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통곡물 섭취를 늘리고, 김치나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을 통해 유익균 자체를 보충하도록 권해드립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뇌의 각성된 부분을 안정시키고 기능이 떨어진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TMS와 같은 비약물적 치료를 병행해서 뇌가 스스로 균형을 되찾도록 돕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시청자분들께서도 당장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15분간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해보세요. 저녁 식사 메뉴로 가공식품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샐러드나 나물 반찬을 추가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뇌와 장의 건강한 선순환을 만들고 약에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잠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비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약병을 내려놓고 뇌와 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길의 끝에는 약물 의존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건강하고 평온한 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밤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이웃집 닥터 이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